테스트고 지금까지 수업한 거 대부분이거든요. 한번 쭉 풀어보는 걸로 하시고요. 특히 이제 테스트, 나는 지금 수업을 4점만 하고 있잖아. 테스트에 있는 3점짜리 친구들은 혹시 틀린다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남아서 풀고 가려면 풀고 하셔도 되고 가져가서 할 거면 하셔도 상관없고, 일단은 30번부터 빨리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수열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개인적으로 일정이 좀 있어서 정신이 없거든요. 어차피 근데 3명은 토요일에 안 오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이제 내 일정은 말해줄게. 올지 말지 이건 니네가 정해. 나는 10시부터 1시까지 기하 수업을 할 거고 1시부터 5시까지 어딜 잠깐 갔다 올 거예요.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 좀 시간이 비어서 그때 질문을 조금 받을 거고, 7시부터 9시까지 화요일 수업을 하나 보강을 좀 해야 되고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뭐 크게 있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쌤은 1시부터 5시까지 따로 계시는 걸로 하고, 나랑 10시부터 기하하던 친구들은 남아서 공부를 좀 할 거고요. 3시쯤에 학생들이 조금 더 와서 질문쌤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나서 5시 이후에 나한테 하고 싶은 친구들 나한테 질문을 하고,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뭐 길게 봐줄 수는 없어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와야겠다 싶으면 카톡을 보내세요. 오케이? 여튼 30번 봅시다. 일요일은 마찬가지고요. 30번. 그림과 같이 점 P와 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접선을 가져다 그렸어요. 두 접선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직선 Y는 KX라는 친구가 만나는 걸 Q라고 하고, 너를 S1, 너를 S2, 너를 S3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문제는 S1, 2, 3를 가져다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문제들은 참 나쁩니다. 뭐가 나쁘냐면 넓이가 등차 수열이잖아. 우리 입장에서 식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야. 등차 수열을 보는 순간 해볼 만한 건 3개. 일반항 아니면 중항 아니면 합인데, 지금은 대상을 3개를 굳이 줬어요. 그냥 누가 봐도 등차 중항을 쓰는 느낌일 거거든요. 등차 중항을 쓰면 어떤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근데 S1, 2, 3를 표현하는 어떤 문자가 존재한다면 걔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일 거야. 그리고 그 문자는 아마 K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야? 수열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야. 그냥 원의 접방, 저기서 나온 삼각형,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일단 물어본 거 표시를 합시다. OQA 위쪽에 있는 이런 삼각형이겠네. 빨간색 삼각형, 너의 넓이가 S1입니다. 이 친구가 S1. 그 다음에 OPQ 어디 갔어? OPQ 이 친구, 요 파란색 넓이가 얼마다? 요게 S2다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마지막에 OBP 어디 갔어? OPP 이렇게 돼 있는 주황색 넓이가 S3겠죠. 그렇게 돼 있을 거다. 근데 쟤네들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식을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S1, S2, S3를 직접 하나씩 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문제 상황 자체가 지금 P라는 점에서 원에게 그은 접선이죠. 맞아요? P라는 점에서 원에게 그은 접선. 지금 이 친구 반지름은 뭐 루트 2짜리일 거고요. 여기 밖에서 그은 접선이 쓱 지나가고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야. 그럼 삼각형 넓이들을요, 내 목표 자체가 K에 관련된 걸로 써줘야 돼. 잃어버렸다. K에 관련된 걸로 써줘야 돼. 오케이? 요 직선을 가져다가 점들이 뭔가 표현이 돼야, 그래야지 뭐 계산을 하든 말든 할 것 같긴 한데, 생각을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가자. 그러면 내가 원의 방정식 같은 걸 알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y는 kx를 알아요. 그리고 점을 알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풀 생각도 할 수는 있겠지.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게 접선을 세운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가 접선의 방정식이 세워지면 접방과 y는 kx의 교점이 q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문제풀이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솔직히 좀 투머치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죠. 너네 원의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게 기억은 나? 그럴 리가 없을걸? 솔직히 뭐 이해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다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었어. 쓰지 마세요. 이거 그냥 구경만 해. 기울기가 m이라 그러면 mx 풀마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는 기울기 적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좌표가 있으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라고 하는 이런 적방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 쓰겠다고?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심지어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몰라.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길이비만 좀 설정을 할게요. 지금 S1이랑 S2 관계를 보면 S1이랑 S2 관계를 보면 이 길이랑 요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밑변이 있었다면 높이는 같은 곳에 존재하는 거지. 얘가 너가 밑변 요만큼이 높이, 너가 밑변 다시 이만큼이 높이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넓이 b나 밑변의 b가 뭐예요? 같겠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 얘가 등차 수열이고 어떤 숫자가 딱 있었어. 그러면 AQ가 만들고 있는 친구랑 그 다음에 QP가 만들고 있는 친구도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따라가고 있겠죠. 맞아요?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요 전체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랑 얘는 뭐예요? 완벽히 똑같은 친구죠. 맞아? 그러니까 요 친구 기준으로 봤을 때 너네 둘의 길이랑 마지막에 이 친구의 길이까지 하면 얘네들도 등차 수열을 이뤄야 되겠죠. 오케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오잉? 니네 오늘 왜 이렇게 졸려하지? 시험 기간이 이제 가까워서 그런가? QP 이렇게 있으면 내용은 이렇게 돼요. S1, S2, S3가 등차 수열이야.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이 길이들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되겠다.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여기서 등차 중앙을 쓴다면 이렇게 해도 되나 니네가? 잠깐만요.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게 편하겠다. 요거 하나만 인정을 하고 가자. 여기서부터 접하게 찍은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2로 반지름이죠, 얘가. 맞아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찍은 높이도 루트 2로 반지름이겠지. 두 녀석은 애초에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 빨간색 길이를 몰라서 A라고, 파란색 길이를 몰라서 B라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길이를 C라고 두면 넓이들이 어떻게 써지냐?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S1이라는 넓이는 말이야 2분의 1에 그 다음에 누구? 밑변 A에 높이는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루트 2지.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다시 S2도 봅시다. S2는 2분의 1에 밑변 얼마? B에다가 높이 루트 2가 나와야 되겠지. S3는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에 C에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만들고 쓸 수 있는 식을 차라리 제작합시다. 우리 등차 중앙을 알아요. 두 놈의 합은 가운데 몇 배? 2배. 그러니까 B 루트 2라는 친구는 2분의 1 루트 2로 묶어놓고 A 플러스 C와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두 번째로 이런 내용도 알 수 있을 것 같네. 내가 봤을 때는 A 더하기 B가 뭐랑 똑같아요? C랑 똑같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지금 문자가 몇 개 나왔어요? 3개? 식 몇 개 나왔어? 2개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여기서 식을 하나 더 얻어낼 수도 있을 거고 뭐 고민이 좀 되긴 할 거거든요. 등차 수열 넓이가 같아야 돼. 일단은 첫 번째 식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 친구 정리를 하면 2B라는 친구는 결과적으로 A 플러스 C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B만 냅두고 볼게.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겠죠. 오케이?
그럼 유리일치로 풀어나오면 되겠다. 두 식을 가져다가 더하면요 얼마가 나와요? 잠깐만, A랑 B를 살리고 싶거든. 두 식을 가져다 뺄게요. 빼면 좌변은 얼마 나와? B가 나오죠. 우변 얼마 나와? 2A 이렇게 나오지. 뺐어요. 2A 이렇게 나왔어. 그럼 B 대신에 2A라고 써도 되는 거 맞죠? 그럼 우리 입장에선 여기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2A 맞아? 얼만큼 늘어났어요? A만큼 늘어났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3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그치? 직각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내 생각은 실제 A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 제일 편할 것 같은 건 요 노란색에 집중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볼게요. 얘는 기울기가 몇 도여야 되겠니? 기울기 45도로 가면 안 되는구나. 3A A 잠깐만, 1대2인 건 알았고 요게 내분을 해야 돼. 잠깐만, P라는 점 하나, A라는 점은 모르고. 요거 좀 이렇게 가야 되겠다. 봐봐. 지금은 그림에서 내가 이제 45도라고 생각하고 생략을 좀 할 뻔했는데 얘가 3A죠? 이 친구 3A죠? 맞아요? 그리고 2등변 삼각형 각을 모르는 건 원래 확정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다. 자, 요 길이가 얼마예요? P좌표 얼마였어 문제에서? 2,0이었죠. 요 길이가 2야. 얘는 반지름이지. 얘 얼마야? 루트 2였죠. 그럼 여기 얼마였어요? 루트 2였죠. 그러면 루트 2 이 친구는 몇 도짜리 관계야? 45도짜리 관계인 거 맞죠? 1대1대 루트 2 관계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각도가 몇 도예요? 45도짜리야. 얘가 45도짜리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실제 길이를 구할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은 뭐 계산하고 올게요. 그러면 얘가 45도짜리니까 요 친구가 실제 길이가 2였죠. 맞아요? 이 친구 실제 길이가 얼마야? 2겠지. 그럼 여기는 전체 길이가 얼마야? 2루트 2짜리죠.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 A라는 친구는 뭐가 돼요? 3분의 2루트 2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친구는 뭐가 돼야 돼? 3분의 4루트 2짜리가 돼 있어야 되겠네. 오케이? 근데 뭐 내용상 이럴 거고, 그럼 여기서 A좌표를 크게 준 적이 없죠. 그냥 만나는 점이 A, B다 이렇게만 줬지. 여기 있는 A좌표가 뭐가 되냐면 A좌표는 0,2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 친구는 뭐 2,0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까지 해서 좌표가 일단 써졌잖아. Q라는 점이 지금 궁금하거든? Q라는 점은 0,2랑 2,0을 쪼개는 점이죠. 몇 대 몇으로 쪼개요? 1대 2 이렇게 쪼개지. 맞아? 그럼 우리는 Q좌표를 뭐라 생각할 수 있어? A랑 P의 1대2 내분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A랑 P를 1대2로 내분을 한다면 그게 Q가 될 건데 내분점 한번 써볼까?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를 쓰고 첫 번째에 관련된 A는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 뒤쪽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 친구 0. 근데 니는 내분점 공식 안 쓰고 할 수 있니? 못해요? 이거 너무 귀찮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줄게. 이 지금 지울게. 봐봐. 요 점이 있었잖아. 이렇게 삼각형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맞아요? 여기서 선을 딱 떨궈 이렇게. 그리고 물어볼게. 여기가 2대 1이죠. 비율이지. 비율. 맞아?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 밑변도 여기가 얼마? 2. 여기가 얼마? 1이겠죠. 닮음일 테니까. 요 아래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 닮음이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3에 해당하는 좌표가 얼마야? 3에 해당하는 좌표가 2,0이었죠. 맞아요? 그럼 1에 해당하는 좌표는 얼마겠어요? 3분의 2겠지. 맞아요?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 또 이렇게 쪼개. 오케이? 이렇게 쪼개놓고 요 순간이 0,2였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1대2인 거 맞지? 맞아요? 얘가 1대2인 상태인데 그걸 3으로 쪼개고 하나 내려간 거잖아. 3분의 2만큼 빠진 거니까 이 순간은 3분의 4겠죠. 그래서 결국에 Q좌표가 뭐가 돼? 3분의 2, 3분의 4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거든요. 못 알아듣지 근데? 어쨌든 이제 흐름 얘기하고 다시 볼게요. 그래서 Q좌표가 정해져요. 그럼 Q좌표가 정해졌으면 여기에 대입을 할 수 있어 없어? 여기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3분의 2 집어넣으면 3분의 4가 나와야 되는데 K는 얼마야? 2야. K가 2인 걸 찾았으니까 2배를 하면 답은 얼마? 200이야 이렇게 되고 끝날 거거든요.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풀 건데 이제 집중해봐. 빠르게 계산 안 하고 쭉 볼게. 문제를 풀 건데 점이 있고 원이 있었어. 근데 내가 접방을 세우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접방을 세우는 건 쉽지가 않고 핵심적인 거는 넓이에 대한 등차 수열을 변에 대한 등차 수열을 바꿔오는 건데 그게 니네 입장에서 잘 될 리가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거라고. 이 넓이를 표현을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잡아. 요 넓이를 표현하고 싶어. 여기를 B라고 잡아. 이 넓이를 표현하고 싶어. 여기를 C라고 잡아. 이렇게 잡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첫 번째로 뭐 하면 돼요? S1은 누구다? S2는 누구다? S3는 누구다 하고 식을 만들어요. 오케이? 그럼 만들어진 식들을 가져다 등차 중앙을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등차 중앙을 쓰면 식이 뭐가 나온다고 아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뭐 2분의 1에 A 루트 2, 2분의 1에 B 루트 C, B 루트 2, 2분의 1에 C 루트 2거든요.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니까 B 루트 2는 2분의 1에 루트 2에 A 플러스 C다. 요런 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였어. 정리할 만큼 하시면 루트 2만 날라가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하는 얘기는 뭐야? 2배의 B는 A 플러스 C다 이렇게 써지는 거 맞죠? 얘가 A 플러스 C가 2배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A, B, C 자체도 무슨 수열이다? 등 B 수열이다 이 얘기고요. 이게 계산을 안 해도 사실 느껴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지금은 잘 모를까봐 다 그냥 쓴 거였고 이걸 쳐야지 할까? 야, 그건 현정이 줘. 어쨌든 넓이를 써서 봤더니 등차 수열인 거고 이 과정을 생략할 거면 어떻게 하면 돼? 높이는 고정이야. 뭐는 고정이야? 높이는 고정이야. 그럼 넓이의 차이는 당연히 밑변에서 와요. 그럼 넓이가 등차면 밑변도 등차야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고 그래서 A, B, C로 두고 나서 등차 중앙이 사용이 된다. 두 번째로 할 만한 일은 뭐예요? A, B의 합과 C는 정확히 같은 숫자잖아. 맞아요? 그래서 A, B의 합과 C를 가져다가 식을 하나 또 만들어요. 여기까지 해서 식을 만들어 두면은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가 나오는 상태겠죠. 너네 이건 알고 있어야 되거든. 문자가 3개고 식이 3개면 결정이 되죠. 맞아요? 근데 문자보다 하나 적은 식이 있으면 결정이 안 되잖아. 그럼 대신에 뭐만 나와? 관계만 나오거든. A, B, C의 관계는 이런 거야? 이런 거면 될 거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A, B, C의 관계를 찾으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굳이 얘를 가져다가 뺐거든요. 더했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정리해볼까?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였죠. 얘는 2B는 A 플러스 C였지. 이렇게 식이 존재하면 너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여러 개잖아. 둘을 더 할 수도 있고 둘을 뺄 수도 있고 2배를 붙이고 뺄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서 굳이 뺐던 이유가 뭐냐면 집중을 할 거면 한 곳에 해야 되거든요.
지금 A, B는 둘 다 위쪽에 있죠. C는 혼자 아래쪽에 있지. 근데 네가 C에 대한 게 사실 그렇게 궁금하진 않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두 녀석을 가져다가 빼서 C를 없애고 A, B 관계를 구경을 좀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네가 얘를 그냥 뭐 더했다고 치자. 그러면 3B라는 거랑 2C라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뭐 여기서 결국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2대 3은 뭐 대 뭐야? 2대 3은 B 대 C다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길이가 2라면 여기 길이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생각 들어? 하나 차이 나는 친구니까 실제 길이는 아닙니다만 하나 차이 나는 친구니까 얘는 1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그렇게도 올 수는 있는데 좀 헷갈려서 네가 문자를 볼 거면 필요한 걸로 A, B로만 보자 해서 얘가 뭘로 바뀌어? 2A, 3A 이렇게 바뀐 거죠. 오케이? 요 정도까지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항상 궁금한 최종 목표는 Q좌표란 말이야. 네가 이 좌표를 찾기 위해서 A랑 2A인 걸 알았잖아. 그 정도면 충분해. 뭐만 하면 돼? A랑 P의 내분점이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A의 P의 내분점을 하려고 봤더니 P라는 좌표는 나왔는데 A라는 좌표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근데 그거를 찾고 싶어서 뭐 할 수 있게 돼요? 여기 반지름이 루트 2네. 맞아?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 해서 P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걸로? 2가 되는 걸로 45도를 찾아올 수 있겠죠. 45도 찾는 과정 생략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학교쌤이 시험장에서 그냥 뭘로 바꿔놓을 수 있어? 원이 딱 있어요. 오케이? 그림상 얘가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야. 좀 멀리 있는 느낌이야. 오케이?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반지름이 2가 나오도록 세팅을 해줬어. 그리고 나서 계산을 여기까지 딱 찍어봤더니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도록? 4가 되도록 만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뭘 알아? 여기가 얼마인 거? 여기 얼마야? 2루트 3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30도인 걸 알려준 거일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결국에 필요한 게 A 좌표지. 요 좌표지. 요 좌표. 이거 찾으려면 뭐 하면 돼? 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몇 도다? 30도다. 그러면 얘랑 얘는 루트 3 관계니까 요 위치는 4를 루트 3으로 나눈 거겠다.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각도를 뭘로 찾았다? 길이로 찾았다. 최종적으로 A라는 점과 P라는 점을 알았으니까 그거의 내분점으로 Q를 찾을 건데 내분점 찾을 때 꼭 뭐 좀 하자고요? 선을 떨구시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1대 2잖아요. 2라는 친구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2고 그 중에 한 칸 간 거죠? 맞아요? 3분의 2, 3분의 4, 3분의 6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좌표는 3분의 2야. 마찬가지로 딱 끊어놓고 1대 2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두 칸 올라간 거니까 3분의 4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친구 기울기가 얼마더라? 1대 2더라. 기울기가 얼마? 2였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31번 니네가 풀고 32번 보자. 너 오늘 왜 그러냐? 다녀오세요. 연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너 아파? 뭘 그렇게 하잖아. 너는 오늘 괜찮아 보인다? 안 괜찮아? 그냥 그냥 뭔 말이야? 아이고 갈 길이 먼데. 32번 되게 쉽거든요. 사실 수업 안 들어도 풀 수 있을걸? 연주야 딱 정신 차리고 우리 그러면 세 문제만 더 하고 쉽시다. 세 문제만. 너무 많아요? 괜찮죠? 32번이 굉장히 할만해. 등비수열 이렇게 줬어. 뭐 해야 되겠어? 누가 봐도 숫자 3개 주고 등비수열 줬으면 뭐 하고 싶어? 등비중앙. B제곱은 누구다? AC다 이렇게 두는 것까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물어보는 건 너의 최대값이야. 그럼 이 친구를 가져다가 고민해볼 만한 지점이 있단 말이야. 내가 등비 중앙을 딱 써서 집어넣을까? 하고 봤더니 애매해요. 집어넣을 만한 구석이 크게 없네. 맞아?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문자 정리가 제일 좋고요. 정 안 되면 두 문자, 세 문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그러면 등비 중앙 말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A를 그냥 A로 치고 앞으로 B 대신에 AR로 치자. 오케이? 등비 수열이니까 C 대신에 뭐라고 치자? AR의 제곱이다 이렇게 치자고. 그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 분모는 A, 분자는 AR-AR의 제곱이야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약분을 해보니까 결국에 R-R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럼 이 친구 이렇게까지 두면 얘는 R에 대한 몇 차식으로 보여야 돼? 2차식으로 보여야 돼. 그럼 R이라는 축이 이렇게 있었다 치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짜리인 거니까 위에로 블록 이렇게 될 거고 얼마? 0과 1에서 근을 갖겠죠. 맞아요? 이거 알아들어? 요 R에 대한 2차식인 거 인정해요? 얘를 굳이 바꿔놓으면 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R제곱 플러스 R 이렇게? 이 친구 그냥 X로 바꿔 생각해볼래? 이러면 좀 생각이 편해. 이렇게 써지는 거 맞지? 이렇게 된 거야. 최대값 어디서 나와요? 이 순간 나와요. 2분의 1 때 나오겠지.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옴?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4분의 1 나와야 되겠죠? 4분의 1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R의 범위를 고민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딱히 공비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R이 2분의 1이면 4분의 1이란 최대값이 나오나 보다. 그 최대값을 뭐라 부르자? K라고 부르자 이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배꼽하는 거니까 정답은 25예요 하시면 문제가 끝나요. 4점 치고 굉장히 쉽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33번 얘도 4점 치고 쉬워요. 34번이 문제지 뭐. 자,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0이 아닌 등차 수열.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0이 아닌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 있는데 등차 수열의 일부를 뽑고 나서 봤더니 쟤네가 무슨 수열이래? 비수열이래. 등차 수열의 특정한 지점을 딱 줬죠. 그리고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은 등비 중앙을 떠올리긴 할 거예요. 근데 쟤를 A2, A5, A14 이렇게 쓰면 14는 영어로 뭐냐? 40야? 14냐? 어렵네. 14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쓰면 안녕? 약간 무슨 느낌이 들어요? 못 알아보겠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펼쳐놓을 거야. A2 대신에 뭐라고 쓸 거야? A 플러스 D라고 쓸 거야. A5 대신에 뭐라고 쓸 거야? A 플러스 4D라고 쓸 거야. A14 대신에 뭐라고 쓸 거야? A 플러스 13D라고 쓸 거야. 이렇게 써줄 거고 등비 수열을 이룬 데 쓰니까 가운데서 등비 중앙을 쓰자. 그럼 가운데 거의 제곱 A 플러스 4D 전체의 제곱은 두 놈을 뭐 한 거? 곱한 거랑 똑같아. 그러면 두 놈을 곱해서 A 플러스 D와 A 플러스 13D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정리합시다. 왼쪽 A제곱 플러스 8AD 플러스 16D 제곱이 될 거고요. 오른쪽 뭐 남아요? A제곱 플러스 14AD에다가 플러스 13D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날라갈 거 날라갈게. A제곱 없애고요. 오른쪽으로 전부 넘기고 왼쪽 넘기면 3 아니다. 다 왼쪽 넘길게. 3D 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6AD 그게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3도 날리세요. D제곱 마이너스 2AD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본인이 D로 묶어놓고 나면 D 마이너스 2A 그게 얼마? 0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네가 찾고 있는 D는 0이든가 또는 2A여야 될 거야. 근데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건 아니겠죠. 공차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D는 얼마다? 2A다 라는 걸 얻어놨어요. 그렇게 돼 있을 때 너를 찾아라. 그럼 뭐 하면 되냐? 이 친구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 쌤 제가 D를 못 구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물어보는 게 무슨 수? 분수. 분수는 한 문자로만 정리되면 약분이 다 되겠죠?
A3는 A 플러스 2D죠. 맞아요? A23은 A 플러스 얼마? 22D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 D를 2A라고 부를 수 있죠. 2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올까? 분모는 5A가 되겠죠. 분자는 45A가 되겠지. 맞아?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9가 나오고 정답은 4번입니다 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33번도 생각보다 내용이 어떻다? 쉽다. 지금 민지는 요걸 하나 못 들었는데 32번도 굉장히 쉬운 사점이거든. 그래서 써져 있는 거 보고 등기중앙 쓰려고 해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펼쳐놓고 A 그 다음 펼쳐놓고 싹 집어넣으면 식이 그냥 아래는 2차식 나오거든. 최대값 구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32번, 33번 요 두 문제는 꼭 좀 연습이 돼야 되겠죠. 34번 봅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함수 f랑 g가 있는데 h라는 친구는 이렇게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저것부터 해석은 진짜 못함. 그 다음에 h 2, 3, 4 집어넣으면 등차 수열이고 3, 4, 5 집어넣으면 등비 수열이 이렇게 돼 있죠.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h 함수를 내 생각에는 니네 마음대로 좀 읽어놔야 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1차랑 2차가 있어요. 그럼 가져갈 수 있는 관계가 몇 개 있냐 물어보면 요 2차는 뭐 이렇게 생긴 거 확정이죠. 여기 있는 요 1차는 k 값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 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이렇게 만났다고 치자 그냥. 그리고 상상을 이렇게 해보는 거야. h는 말이야 f가 될 때도 있고 g가 될 때도 있다. 언제 f가 되는 거야? 언제 f가 되는 거야? f가 g보다 클 때. 언제 g가 되는 거야? g가 f보다 클 때. 이게 뭔 얘기냐면 빨간색 함수랑 파란색 함수를 두고 그 특정 시점들을 비교를 하다 보면 빨간색이 클 때가 있고 파란색이 클 때가 있겠죠. 맞아요? 그 중에 나는 뭘 찾아보겠다? 큰 거 찾아보겠다 이 얘기예요. 제발 이해하세요? 네. 거짓말. 거짓말이죠? 네. 좋아요. 이게 좀 어려워 해석이. 근데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다시 함수의 색깔을 부여하자. 너가 빨간색 함수야. 얘 2차 함수 맞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그냥 이런 거 있어. 그렇게 하셔도 돼요. 2차 함수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까지 불만이 없지? 얘가 파란색 함수야.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불만이 없죠? 그리고 이 알파라는 특정한 시점이 있을 거고 베타라는 특정한 시점이 있을 거야. 근데 얘가 하는 요 상황을 읽어보라고. 둘 중에 큰 거 따라갈 거야. 둘 중에 큰 거 따라갈 거야 이 말이잖아. 예를 들어서 이 시점을 봐봐. 요 시점을 구경을 하면 저 레이저 포인트 순간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누가 높아요? 빨간색이 높아요. 빨간색 값이 더 커요. 그럼 얘를 표현하겠다는 거야. 출력을. 요 순간에 누가 높아? 빨간색이 높아. 너를 표현하겠다는 거야. 이 순간은 뭐 그게 그거니까 의미가 없고 이 다음 순간은 어때요? 파란색이 높으니까 파란색 표현하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높은 것만 따라가는 이런 모습의 함수가 태어나겠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단 상황은 그래요. 그렇게 돼 있을 건데 2, 3, 4는 등차, 3, 4, 5는 등비다. 2, 3, 4는 등차, 3, 4, 5는 등비다. 등차 수열 내용이 혹시 기억나세요?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 거잖아. 요 그림 이제 밑으로 좀 끌고 올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고민을 해봐.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나도 모르지. 뭐 1, 2, 3 이렇게 들어가면 높은 거 따라가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따라갈 거냐면 내가 형광펜 친 걸 따라갈 거야. 검정색 형광펜 요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저 범위에서 이제 이게 hx다 이렇게 쓰는 건데. 오케이? 2, 3, 4를 넣은 함수 값들이 무슨 수여야 된다고? 등차여야 된다고. 함수 값들은 요 y 값들이죠. 이런 y 값들이 등차여야 된다고. 근데 우리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n에 대한 몇 차식이었어요? 1차식이었죠. 그럼 네가 y 값을 가져올 때 이런 빨간색 함수에서 가져오면 되겠니?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맞아요? 등차 수열이 됐다는 건 어디 있었다는 거야?
파란색 직선 위에 있었단 말이겠지. 이렇게 해석이 돼서 등차 수열 이꼴 어디 위에서? fx 위에서 존재했었구나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지 않은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2, 3, 4가 어딘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뭐 이랬단 거겠죠. 그래야 그 값들이 등차 수열일 거야. 오케이? 근데 갑자기 2를 하나를 딱 빼고 5를 넘겨서 집어넣었더니 무슨 수열로 바뀌어요? 등 비수열로 바뀌죠. 그럼 어차피 3, 4의 차이는 이미 등차만큼 똑같이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5만 바뀐 거야. 5부터는 빨간색 함수로 넘어갔다는 얘기겠지. 그림 자체가 이렇게 와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 볼 때? 2, 3, 4만 볼 때는 등차였다가 3, 4, 5 이렇게 볼 때 무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고 뭐 이런 상황이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되는 대로 써보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확정을 뭘 지은 거야? 2, 3, 4는 F 위에 있네? 그럼 F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네? 이 정도겠죠. 한번 넣어볼까요? 자, H2라는 거는 결국에 F2랑 똑같을 거고요. F2라는 건 얼마가 돼요? K가 돼야 되겠죠. H에게 3을 넣는다는 거는 F에게 뭘 넣는다? 3을 넣는다는 거랑 같을 거고 이 친구는 결국에 뭐가 돼요? 2K가 돼야 되겠다. H에다가 4를 집어넣는 건 F4랑 똑같을 거고 이거는 몇 K? 3K가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H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G에다가 5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을 거고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50-15 플러스 1이죠. 계산하시면 얼마지? 어렵네. 35 플러스 1, 36이겠지? 이 친구는 36이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야. 당연한 거잖아. 이거 세 개는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뭐 등차 중앙을 쓰고 말고 할 게 없죠. 맞아요? 근데 얘네 세 개는 무슨 수열이라고? 등 비수열이라고, 그치? 등 비중앙을 써봐야 될 거고 가운데 제곱 9K 제곱은 두 놈의 곱 72K야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K 제곱은 얼마가 되고요? 8K가 되고요. 본인이 사람이라면 K를 얼마로? 8로 치는 게 일반적이겠죠. 정답은 8이야. 결국 끝나요. 자, 우리 내신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거라고? 내신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시험이 나온다고 하면 많이 바꾸지 못해요. 어느 정도만 바꿀 수 있을까? 요거 부등호 뒤집기 아니면 함수 바꾸기 정도 그거밖에 없어. 부등호 뒤집기 하면 뭐 하는 거야? 파란색, 2차식 파란색 이렇게 가야 되겠지. 맞아요. 뭐 그런 내용은 그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어? 등차 수열 곧 몇 차식? 1차식. 그러니까 어디 위? F 위. 근데 너는 등비 수열 3, 4는 그대로니까 누구만? 5만 어디 위에 있었겠다? G 위에 있었겠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위치들이 어디로 들어갈지가 확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식이 좀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겠죠. 이거 아이디어는 지금 제가 제공을 했잖아요. 니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암기, 일단 아이디어에 대한 암기를 좀 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거 쌍둥이 문제 다음에 한번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진짜 풀리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니네 너무 힘들어하니까 먼저 좀 쉬고요. 아이고, 화면이 안 켜졌구나.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수열? 등비수열. 걔네들의 합이 존재하고요. 이런 식의 정보를 몇 개 주겠다? 2개 주겠다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럴 것 같아. 등비수열이면 A랑 R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문자가 2개인데 식이 2개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는 있을 거다.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의 A나 R이 나온다면 첫째 항 양수 공비 음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두 녀석의 가운데는 8의 절반이니까 4겠죠. 얘는 A 4의 제곱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2랑 6의 가운데는 4잖아. 그치? 4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A 4는 AR의 세제곱 전체의 제곱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관계 정도를 얻은 것 같아요. 불만이 없겠죠. 두 번째 S3를 좀 봐야 되는데
S3를 합의 공식으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 A1, A2, A3에 대한 식으로 처리를 할지는 본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합의 공식으로 그냥 처리를 해볼 거고요. 항상 두 개 다 생각해야 돼 너네. A1, 2, 3 합으로 하고 계산하는 게 편할까? 뭐 이런 고민 해봐야 돼. 상관없어요. 그냥 A1, 2, 3로 하자. 그게 낫겠다. 그럼 그것도 똑같아. A1은 A예요. 그 다음은 AR이야. 그 다음은 AR의 제곱이야. 그러려니 할 수 있죠? 오른쪽 3배 A, R 제곱 이렇게 되겠지? 니네 안 춥니? 오늘 좀 올려야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A가 0은 아닐 테니까 약분하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은 결국에 3R의 제곱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죠. 넘길 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0이라는 친구는 3R의 넘겼으니까 2R의 제곱에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이죠. 인수분해 하시면 2R 마이너스 1과 R 플러스 1 요정도 표현하면 안 나오네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요즘 인수분해를 맨날 이렇게 다 써서 해주다 보면 못하겠네. 잘 나왔죠? 그래서 가능한 R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이다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공비를 뭘로 잡자 했어요? 음수로 잡자 그랬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는 걸로 하고요. 이게 선택이 됐으면 이 식도 바뀔 것 같아요. 너는 결국에 A제곱 곱하기 R의 6제곱이 1인 건데 A제곱 두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6제곱하면 얼마 나와? 6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에 A의 제곱은 64기 때문에 가능한 A는 풀마 8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우리 초항을 뭐라 잡았어요? 양수로 잡았어요. 그래서 A는 8일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A랑 R이 다 결정이 됐으면 이제 뭐 하면 되니? A7 이 친구는 A 곱하기 R의 6제곱이죠. A가 얼마예요? 8이에요. 8. R의 6제곱 얼마예요? 64분의 1이에요. 약분할 거 약분하면 3번이 정답이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4점 치고는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확실히 쉬워요. 그래서 내가 수열이 사실 좀 쉽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 아까 니네 전부를 재울 뻔했던 문제는 그 원의 접선 파트죠. 근데 그거는 등차 수열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었잖아. 그냥 그 식을 잡는 과정이 어려운 거잖아. 나머지 등차 등비 수열들은 전부 어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답이 다 나오겠죠. 얘를 보고 나서 보이면 이렇게 가는 거고 쌤 저 등비 중앙 못 쓰는데요 하면 뭐 하면 돼? AR의 5제곱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맞아요?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펼치시면 답이 나오겠다. 넘어가서 37, 38 37은 원래였으면 안 풀어주거든 3점이라서. 근데 이런 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괘씸할 정도로 못 풀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음악 사이트에서 있는데 A 노래의 다운로드는 일정 비율로 감소했어요. 누가 봐도 무슨 수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등 비수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돼 있을 때 첫 번째는 480번, 다섯 번째 됐을 땐 30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하는 얘기는 A1이 얼마다? 480이다. A5가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보이죠?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A1은 A고 그게 480이고 A5는 AR의 4제곱이고 그게 30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펼칠 거 펼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계산을 하는 건데 대충 뭐 정리를 좀 하시면 R의 4제곱이란 친구는 결과적으로 16분의 1이 될 겁니다. 여기서 R이라는 건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얻어올 수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공비는 2분의 1이구나. 계속 절반으로 숫자가 줄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3월 다운로드 얼마예요? 480의 절반 240 그거의 절반 120 정답은 120이다 하고 끝나겠죠. 글씨 많은 거 뭐 절대 틀릴 이유는 없을 거예요. 38번 봅시다. 되게 중요해요. 얘도 3점이긴 한데 그래도 해줘야겠죠. 얘 로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로그를 쓰는 게 그렇게 이상적인 시험은 아닐 거야. 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언급을 좀 해보면
마라톤을 출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일요일에는 5km, 그 다음 일주일 전보다 10%씩 늘려나갈 거고 20km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요, 노가다 때리시면 답은 나올걸요? 노가다 때리면 답은 나올 건데 계산을 이렇게 하자. 달린 거리는 말이야, 기본적으로 몇 킬로였어? 기본적으로 5km였어. 맞아?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10%가 늘어나요. 그럼 물어보자. 10%가 늘어나면 전체는 몇 퍼센트를 뛰고 있는 거야? 110%를 뛰고 있는 거겠죠? 110%는 다른 말로 100분의 111, 110 계산하면 1.1이겠죠? 이 친구가 1.1의 n제곱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헷갈릴까봐 마지막에 괜히 한 글자 때문에 틀리거든요. 첫 번째에 5kg야. 그럼 우리가 저 상황에다가 1을 딱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오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 n에서 빼기 1까지 써줍시다. 첫 번째에는 1 딱 집어넣으면 5만 나올 거고요. 두 번째에는 2 집어넣으면 1.1을 더 달려서 5.5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요런 짓을 할 거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이 결과가 뭐 했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20을 넘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계산은 그냥 하는 거야. 1.1 전체에 n-1제곱은 크거나 같다 4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누가 봐도 문제에서 로그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로그를 쓰고 싶고 상용 로그를 붙인다면 n-1은 앞으로 던져지고 로그 1.1이 붙을 거고요. 크거나 같다 로그 4 대신에 2의 제곱 앞으로 던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쓰고 나와 있는 1.1과 로그 2를 전부 숫자로 바꾸면 n-1에다가 곱하기 얼마? 0.0414 이렇게 쓸 거고요. 2배 로그 2에다가 얼마? 0.301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계산된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건 누구야? n이야, 그치? 아 짜증나네. 그러면 요거 가져다 넘기세요. 2배 하면 이거 0.6020이죠. 나누기 얼마? 0.0414겠죠. 요거 계산하시려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414 두시고 6020 두시는 게 편하겠네요. 대충 찍자. 이거 대충 나누면 얼마쯤 돼? 14 띄세요 그냥. 오케이? 여기 20도 띄어. 400분의 6000 정도로 생각을 해. 오케이? 그러면은 400분의 6000 결론은 4분의 60 대충 얼마쯤? 15쯤 되겠죠. 실제로 이제 15라고 하고 조금 고민해볼 만한 지점은 15보다 작아야 되냐 높아야 되냐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 분모는 얼만큼 줄였어요? 14만큼 줄였어요. 그에 비해서 분자는 얼만큼 줄였어요? 20만큼 줄였죠. 원래는 분자가 조금 더 뭐했어? 더 컸었다는 얘기겠죠. 조금이나마 맞아? 그냥 대충은 15점 얼마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지. 이 멍청이 갖고 14점 얼마였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잘 모르겠다면 나눠보세요. 이거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결국에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좋겠니? n에다가 이 전체가 15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n은 얼마를? 16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최종 결과는 16입니다 하고 문제가 끝날 거고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식 쓰는 거 같이 한 우리 5명이지. 선택받은 자 2명만 좀 대답하는 걸로 할게. 연습을 좀 하고 가자. 사실 중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좀 걱정되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돈으로 갈게요. 나는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아야지 이렇게 했어. 돈으로 하면 안 돼. 원리학계 써야 되잖아. 돈 싫고요. 그 원리학도 조금 들어간다고. 원리학계 들어간대요? 조금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하나 좀. 오케이 알았어요. 원리학계 금방 해 근데. 무슨 문제 해줄까? 박테리아 문제로 갑시다. 박테리아 아세요? 나 박테리아를 알아요. 박테리아가 증식을 할 거야. 집에서 혹시 김치찌개 끓여본 적 있어요? 요리를 근데 애들만 차이가 좀 있어요. 혹시 집에 요리를 좀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조금.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 애들마다 차이가 좀 크더라고. 김치찌개 어떻게 끓이면 좋아요? 어떤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을까? 김치 국물 그래서 김치 국물을 넣어야 돼? 그럼 요리를 좀 해볼까? 뭐 넣을래? 김치. 아니야, 돼지고기부터 넣을 거야. 돼지고기를 넣을 거고요. 불을 올려놓고 일단 가볍게 볶을게요. 오케이? 타면 안 된다. 바닥에 늘러붙어도 안 되고 이렇게 볶았어. 그리고 나서 뭐 넣을 거야? 난 김치 넣을 거야. 아, 이렇게 넣어야지 사람아. 김치를 또 이렇게 볶아요. 김치도 살짝 볶는 게 맛있어. 그렇게 하고 너무 많이 볶으면 안 돼. 볶음 김치가 되면 안 돼요. 적당히 해서 이제 맛있는 향이 나는데 뭔가 이대로 먹어도 되겠는데 싶을 때 그때 물을 넣어요. 그리고 일단 물이 확 끓을 때까지 좀 냅둬. 그 다음에 뭐 넣어요? 두부? 난 나중에 넣을 거야. 난 다시다 넣을 거야. 쇠고기 다시다를 넣어요. 조미료를.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뭐라 해야 될까? 감칠맛을 일으키는 그 물질이 있잖아. 얘는 이제 육상 동물이고 김치에는 보통 젓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다 여기 이제 해산물 계열의 그 감칠맛이 나거든. 근데 얘네 둘이 섞이면 감칠맛이 되게 높아져요. 근데 그 와중에 다시다를 딱 넣으면 다시다는 애초에 감칠맛 덩어리이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 마늘 넣고 다진 마늘이야. 그 다음에 또 뭐 넣어야 되냐? 양파 있으면 뭐 넣으면 되고 대파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두부도 넣을 거면 이때 넣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번 팔팔팔팔팔 끓여요. 언제까지 끓여야 돼? 보글보글. 돼지고기가 비계가 살짝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육 정도까지 끓였어. 먹었어. 근데 내가 몰랐는데 원래 이제 본가에서는 요리를 하면 집에 두면 누군가 다 먹어요. 엄마든 아빠든 동생이 누가 먹어요. 자취를 하는데 이렇게 끓였어. 먹었어. 다음날 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이대로 남아있어. 이만큼이 남아있어요. 그럼 난 다음날 뭘 먹어야 되겠니? 이걸 먹어야 되겠지? 먹었어요. 사실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막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넣은 양파, 대파 하나하나 다 먹진 않잖아. 먹고 또 자작하게 남아있어. 그리고는 내가 그날 저녁에 집에 안 들어간 거야. 본가에서 잠깐 어디서 놀던 해서 안 들어갔어. 이 친구는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요. 다음날 와보면 조금 상했을 수도 있겠죠. 냄새를 맡아볼 때 안 상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볶아서. 일단 끓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안 끓이면 뭐가 되니? 상해요. 왜 상할까요? 요곳에는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박테리아까지 같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수업할 건 아니었는데 박테리아까지 들어간 거야. 박테리아는 뭘 합니까? 증식을 합니다. 얼만큼씩 증식할까? 했을 때 이렇게 가정을 하자. 박테리아가 어디서 왔냐면 내 입에서 왔어요. 오케이? 스타트는 몇만으로 할까? 1만 마리로 잡을게요. 오케이? 이 친구는 시간당 1시간당 5%씩 늘어나는 박테리아입니다. 그 정도씩 증식을 하는 박테리아야. 우리가 상했다라는 기준이 되려면 박테리아가 꽤나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언제 10만 마리가 넘느냐가 되게 궁금해요. 10만 마리 이상이 되는 순간 내가 봤던 김치찌개는 더 이상 그 김치찌개가 아니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몇 %씩? 5%씩? 그러면 우리는 박테리아 수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박테리아는 시작 몇 만으로? 1만으로 시작해. 1, 0, 0, 0, 0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곱하기 5%가 늘어나. 원래 100%였지? 5%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105% 다른 말로 1.5? 1.05 여기서는 100분의 105 요거겠죠. 오케이? 그럼 지금 저렇게 로그를 주는 문제는 어떻게 바뀐다고? 1.05 이렇게 줄 거라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당이니까 t로 쓸게요. 멋있게 이렇게 쓸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딱 1시간이 지나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봐봐. 스타트가 1만 마리야. 어떤 스타트? 내가 먹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1만 마리의 스타트였어.
오케이? 그럼 여기선 t에서 빼기 1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먹는 순간에 0시간이거든. 그리고 1시간 뒤에 5%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뒤에 지수를 더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항상 고민을 좀 합시다. 그럼 얘를 가져다 네가 풀고 싶어.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도록 10만 마리보다 크거나 같도록. 그럼 얘가 10을 이렇게 딱 두고 하나, 둘, 셋, 넷 붙이면 되잖아. 맞아요? 여기서 만을 가져다 날리면 공 4개가 날아가겠죠. 그럼 이제 문제 질문이 어떻게 돼? 1.05 전체의 t제곱은 크거나 같다. 10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네. 맞아요? 너가 이제 얘에 대한 계산을 하고 싶으면 양쪽에 뭘 붙이고 상록으로 붙이고 결국에 t 로그 1.05 크거나 같다 로그 10에 10 해서 결론 얼마? 1 이렇게 나오겠죠? 네가 계산하려면 여기는 로그 1.05를 아마 단 조건으로 붙여줬겠지.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 5% 증가다, 5% 감소다 할 때 105%, 95% 그런 것들로 식을 잘 쓸 수 있어야 되겠다. 3점짜리인데 시간 너무 많이 썼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40번 봅시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봅시다. SEN-1은 1이다 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거든. 봐봐. AEN-1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무슨 수열이냐 물어봤을 때 홀수 차수의 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A1, A3, A5 이런 식으로 해서 홀수들의 항만 보는 거잖아. 근데 그거랑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어디까지 합치는 거야? 하면 홀수 번째까지 합치는 거지. 예를 들어 S5가 나왔어. 그럼 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합치는 거야? SA1, A2, A3, A4, A5까지 합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시그마가 없는데 이거랑 요거 구분해야 돼. 시그마 K가 1부터 얼마냐? N까지 A, EK-1 이거 있죠. 요거랑은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친구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들어가면 a, en-1까지 오죠. 맞아요? 얘는 홀수들만 합친 거지. 그에 비해서 얘는 홀수까지 합친 거라 짝수도 포함입니다. 한번 언급을 했고요. 자, s, en-1은 1이야. 그렇구나. 그 다음 두 녀석을 곱한 건 무슨 수열이야? 등, 비수열이야. 여기까지 표현이 돼 있어요. 등비수열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S12, 33인 것까지 조건을 줬고요. S18을 찾아와라. 목표는 SN을 찾고 싶은 마음일 것 같아. 오케이? 가족권에선 이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가족권을 쳐다보니까 N에다가 1을 대입을 한다면 무슨 상황이 돼요? S1은 1이야 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요 친구가 등비수열이라며. 이게 생각보다 꼴보기가 싫거든요. 이렇게 하자. 이 수열을 새로운 수열 BN으로 설정을 할게. 오케이? 그럼 B에는 무슨 수열이야? 등 비수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등비수열인 상태고 등비수열이면 등비수열의 정의를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조건에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Bn분의 Bn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비율이 얼마로? R로 일정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Bn은 실제로 누구였냐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었고 B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됐을 거 아니야. 맞아? 이 친구가 얼마다? R이다 라는 것까지 설정되는 게 나조건에서 나오는 거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세요. 요 빨간색 내용을 가져다 계산하려 봤더니 AN 플러스 1이 뭐가 돼요? 사라지죠. 맞아요? AN 플러스 1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뭘 알 수 있어요? R이라는 친구는 AN분의 AN 플러스 2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는 두 칸을 건너뛰면 무슨 수열로 보인다? 등 비수열로 보인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하고 멈출게요. 지금 가족권에서 S1 찾는 거는 그러니까 S1이든 뭐 S2 찾는 건 다 찾는 건데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나조건을 만데 이렇게까지 만들어 볼 수 있어. 사실 봐봐. BN으로 설정하는 건 네 맘이야. 그건 안 해도 돼 원래.
그냥 이렇게 둘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 이거 귀납적 정의 표현할 때 한번 했었죠. 두 녀석의 비율이 계속 숫자로 나온다면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한번 했었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R에 대해서 관계를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 S10이라는 게 33을 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한번 봅시다. S10이라는 친구는 S11에서 빼는 거죠. A11을 인정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쓴다면 S11은 무슨 얘기야? 1부터 11까지야. 거기서 A11을 갖다 날리면 10까지만 남겠죠? 얘는 인정이야. 이 짓을 왜 하는 걸까? 너 S10은 SN을 몰라서 힘들어. 근데 S11은 어때? 요걸로 처리가 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홀수 번째까지니까 n에다 뭘 집어넣은 거야? 5 집어넣어. 6 집어넣어서 만든 걸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S11이 얼마인 걸 알아요? S11이 1인 걸 알아요. 그리고 빼기 A11인 거잖아. 근데 그 값이 얼마였냐면 33이었거든? 그럼 얘네들을 좀 복작복작해서 만들면 뭐가 나와요? 1-A11은 33이야. 그러니까 A11은 말이야 마이너스 32야.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A11이 마이너스 32잖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건 어때? 얘는 S1이었고 이건 A1이죠. 맞아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거 아이디어 다 기억해야 된다. 느낌이 어떠냐면 이렇게 보이거든. 첫 번째 알았죠? 두 칸을 건너뛰는 건 할 수 있지. 한 칸씩 올라가는 건 나도 못해. 어? 근데 1일 때 3은 얻을 수 있다고. 이거 내가 다시 정리해줄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AN에다가 R을 곱하면 AN 플러스 인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A1을 알면 A3를 알겠지. A3를 알면 A5를 알겠죠. 7, 9, 11 이렇게 얻을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이 봐봐. 첫 번째 정보 홀수 번째 거, 두 번째 정보 홀수에서 홀수로 건너가는 방법, 세 번째 친구 홀수 값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A11이 어떻게 보이냐면 A1에다가 곱하기. 생각을 해봐. A1에다가 R을 몇 번 곱해줘야 11에 도달할까? 원래는 11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등비수열이죠. 근데 A에는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지금 두 칸끼리 가는 게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어떻게 쓰면 돼? A1, A3, A5, A7, A9, A11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맞아? 몇 번 가면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가는 거죠. 맞아요? R을 몇 번 곱하면? 5번 곱하면 되겠다. R의 몇 제곱? 5제곱이다. 초항은 1이니까 R의 5제곱이 마이너스 32야. 따라서 공비 R은 마이너스 2여야 되겠네요. 이런 대답이 돼야 되겠지. 그럼 너가 공비 R을 얻어냈으면 이제 문제가 뭘 물어봤어요? S18을 물어봤죠? 맞아요? 그럼 S18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방금 했던 내용 마찬가지야. 18은 짝수 번째라 싫어. 그러니까 S19에서 얼마를 뺀다? A19를 뺀다고 치자. 그럼 S19는 1이고요. 마이너스 A19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네가 찾아온 친구 누구? A11은 벌써 너잖아. 그럼 13은 여기다가 마2를 곱한 거죠. 14는 모르고 15는 또 곱한 거지. 그럼 봐봐. 11부터 19까지 몇 번 뛰어가야 돼? 원래였으면 8개죠. 맞냐? 12, 13, 14, 15, 16, 17, 18, 19 8개잖아. 근데 그 중에 짝수는 빠지니까 4번만 뛰어가면 되겠죠. 4번 뛰어가니까 R이 몇 번? 4제곱 곱해질 거라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32에다 곱하기 4번 16이 곱해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계산한다면 2의 5제곱에 4제곱이니까 9제곱이잖아. 2의 9제곱은 512죠. 그래서 이 친구는 513 이렇게 되고 계산이 끝나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니네 내신 시험이잖아. 정신 차려봐. 이 문제가
원래는 조금 고민이 돼야 되는 게 약간 생뚱맞은 감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좀 생뚱맞냐면 가조건, 나조건, 마지막 숫자 조건을 보고 얘를 가져다가 뭔가 해볼 만한 행동이 크게 없어요. 무슨 수열인지도 모르잖아. SN이 뭐다 딱 정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문제를 읽다 보니까 뭐 홀수에 관련된 거 등비수열은 할 짓이 없고요. 홀수에 관련되지 않은 게 나와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S10을 뭘로? 홀수로서 표현을 하면서 식이 시작된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나조건을 가져다가 등비수열로 이런 관계가 생성되는구나까지는 이건 기본이야. 나조건이 갖고 있던 이 네모박스 행동이 있죠.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왔을 때 두 칸 뛰어가는 정보가 보이면 그때부터는 홀수 번째들끼리는 전부 다 얻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 오케이? 얘는 흐름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풀어보시고 친구한테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친구한테 설명을 조금만 해봐. 알겠니?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42번 봅시다. 이제야 시그마가 나와버렸네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수열 AN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한테 어떤 느낌이 계속 드냐면 등차다 등비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럼 첫 번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차인지 등비인지도 모르니까 없어요. 나조건을 보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이때 나오는 내용이 뭐야? 홀수들을 합친 거랑 짝수들을 합친 거랑 홀수들을 합친 게 있는데 그거는 n제곱만큼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너는 이 식을 어떻게든 보기 편하게 만들어서 본인 멋대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갖고 오는 게 제일 좋겠니? 자, 얘는 시작 끝 똑같아요. 안에 들어있는 게 좀 달라요. 내가 얘를 넘긴다.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들어. 얘를 만약에 이렇게 넘긴다면 k가 1부터 n까지 a 2k 마이너스 a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넘긴다면 이 계산은 곧 n제곱이다 이렇게까지 둘 수는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보니까 홀수랑 짝수의 합이 아니라 차니까 좀 헷갈려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거를 갖고 뭐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문제는 A9를 줬고요. A11을 물어봐요. 얘는 심지어 또 짝수끼리 계산하는 거네? 별로 여기 있는 내용을 갖고 해볼 만한 게 크게 안 보이긴 한다, 그치? 일단은 쓸 테니까 한번 따라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너를 가져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2k가 있었고 거기서 빼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a 2k가 있었다고 쳐보자. 이게 뭐 하는 짓이니? 하면 의미가 이렇게 보여요. 너는 말이야, 이거 약간 회색으로 쓸까? 이것도 보이긴 하지? 이 친구는 AEN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말은 알아들어야 돼. 1부터 n까지 넣으면 A2, A4, A6 이렇게 넘어가다가 마지막이 AEN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거보다 하나 적은 친구까지만 보고 있지. 맞아? 둘을 빼면 맨 끝에 있는 것만 살아야겠죠. 맞아요? 얘네 둘을 빼면 AEN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얘네들 하나하나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빼볼 거고요. 이렇게 빼는 거는 그럼 식이 뭐랑 똑같아지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2k-1에서 빼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a 2k-1 그리고 빼기 순서를 바꿨을 걸 그랬나? n제곱 빼기 n-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뭔 짓 하는 거임? 바꿔볼까? 얘를 그냥 하나의 SN으로 쳐봐.
이건 빨간색은 쓰지 마. 얘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SN인 거죠. 그냥 둘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 우리 입장에서 얘가 뭘로 보여요? SN들의 관계로 보여요. 근데 이 SN, 첫 번째 SN을 멋지게 SAN 이렇게 부를게. 두 번째를 SBN 이렇게 부를게. 오케이? 얘네들을 SN을 갖고 있는데 AN을 찾아야 되면 두 녀석끼리 빼는 걸로 했었지. 기억나요? SN-SN-1 이렇게 빼서 AN을 만들었죠. 그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앞에 거에서 하나 적은 걸 뺐어. 얘도 그럼 뭐 해줘야 돼? 하나 적은 걸 빼줘야 돼. 뒤에도 뭐 해줘야 돼? 하나 적은 걸 빼줘야 돼. 이렇게 식을 쓰면 쟤네들은 전부 다 똑같겠죠? 공간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계산을 이제 써볼게. 그럼 좌변은 AEN이 될 거고요. 우변에 이만큼을 계산을 하면은 얘는 AEN-1.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암산을 좀 합시다. 전개하면 n제곱 되니까 사라져요. 마이너스 2n에 너 붙으면 플러스 2n, 얘 붙으면 마이너스 2n이야. 마이너스 2n. 다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갖고 최종적으로 숫자가 플러스 1로 빠지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쓰고 나면은 우리는 홀수랑 짝수의 관계가 일반 항에 대해 나와 있어요. 무슨 항에 대해? 일반 항에 대해. 다행히도 또 한 칸 차이 나는 애들이야. 그럼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이때부터는 나열되릴 거고요.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시면 A11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 n에다가 12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부터? 6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A12는 말이야 6 집어넣으면 A11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나 계산을 보호를 잘못했나 보네. 잠깐만. 마이너스 2n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맞는데 n제곱 뭐죠? 아 멍청해갖고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부호가 플러스인데 혼자 빼기로 써버렸죠. 요거랑 요거는 더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였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 마지막 거 부호만 다 바꾸면 돼.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플러스 11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n에다가 5 집어넣어. 그럼 얼마 나와요? 5 집어넣으면 a 10은 a 9 더하기 얼마지? 5 집어넣으면 9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아 근데 생각할 필요도 없구나. 여기 2n-1이고 여기 2n-1이니까 똑같은 숫자 나와야 돼. 오케이? 위에서 아래 걸 한번 빼볼까? 위에서 아래 걸 빼면은 a12-a10이죠. 위에서 아래 걸 빼면 a11-a9 더하기 얼마? 2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a12-a10은 얼마였어요? 5였죠. 좌변은 5였네요. 이거는 a11은 몰라요. 마이너스 a9는 얼마야? 16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여기서 a11은 얼마가 나온다? 19가 나온다. 답은 3번이다. 표현하면 끝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유나가 이걸 좀 잘할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SN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야. n 플러스 1분의 n이었어.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뭘 물어보냐면 A4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SN-SN-1로 AN을 찾으면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유나가 뭐라 그랬었어요? 이거 S4에서 S 얼마를? 3을 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져다 뭐라고 생각을 하면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짝수 홀수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6부터 집어넣어서 뺀다 뭐 이런 느낌을 가져도 되긴 할 텐데 이 상태는 그게 조금 어렵긴 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녀석을 빼서 AN을 만드는 식으로 풀이가 흘러가야 되겠죠. 요걸 표현을 해놓으면 그때부터 대입을 해볼만 하겠지. 오케이?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아이고 43번 봐봐. 야 우리 이거 58문제야? 몇 개 남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문제 남았네? 그만하고 싶다. 자, 이 친구 계산 어떻게 할래요? 이거 근데 이거 4점 이게 왜 4점이냐? 답은 385에다가 55 더하고 10 더하시면 되거든요. 얼마임? 아, 450 450이 없는데. 빼기구나. 385에서 55를 빼면 330, 340 정답 1번 이렇게 될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야. 이거 무슨 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무슨 수열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 시그마와 범위가 어때요? 똑같죠? 그럼 시그마와 범위가 똑같으면 뭐 하시면 돼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쭉 써놓고 K 플러스 1분의 K 세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둘 수 있죠? 이 친구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인수분해 하시면 뭐가 돼야 돼요?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 그리고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면 남는 게 누구야?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입니다 둘 수 있겠네요. 이 친구 각각을 쪼갤 건데 자, K제곱을 1부터 10까지 하면 얼마였어? 385였죠? 맞아요? 빼기 요거를 하면 55였지. 얘를 하면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 답이 될 거다 뭐 이 정도일 거예요. 가연이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계산하면 1번이 정답. 자, 넘어가서 44번 봅시다. 오케이, 44, 46하고 마무리할게. 근데 46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마음에 안 드는 수열이네요. 등비 수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꼬라지를 만족시켜줄게. 그렇게 됐을 때 Bn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합쳐라. R 제곱.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봅시다.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이야. 이거 바꿔서 쓸게요. 잘 봐. 로그 초항 얼마야? 3. 두 번째 거 얼마야? 3에 R제곱 요거죠? 맞아요? 이 친구 쪼개면 뭐야? 로그 3의 R은 그대로 있었을 거고 플러스 1이 되죠? 자, 요거 보여줄게. 그럼 이 친구는 앞쪽에 로그 3에 R 플러스 1까지는 똑같고요. 뒤에 뭘 한대요? 로그 그 다음 얘만 따로 써볼까? A 3R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쪼개면 돼요? 내가 따로 써볼게요. 밑에 써볼게. 로그 3의 R의 제곱이었잖아. 그럼 이거는 3R 곱하기 R이지. 맞아요? 그럼 얘를 쪼개면 또 어떻게 나와? 로그 3의 R에 R은 있고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숫자가 뭐가 나와야 돼? 로그 3R R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귀찮네. 미친 짓 하고 있었구나. 이 내용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못 풀겠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근데 이거 로그 성질 써야 되네. 이거 기억 좀 잘해놔. 로그끼리 곱하고 있죠. 맞아요? 나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들 니네 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때 뭐 할 수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니? 뭐라고? 이렇게 지울 수 있죠. 나는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밑끼리 그냥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밑끼리 자리를 바꾸면 이 친구가 뭐라고도 나와요? 이거 그냥 쓸모없는 짓을 해버렸네. 로그 A1에 A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는 파악이 좀 더 편해지겠다. 얘는 방금 했던 대로 다시 쓰면 로그 3의 R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까지 쓰고 나서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보여야 돼?
2 로그 3의 r 더하기 1 이렇게 보이죠? 맞아요? 아휴, 참 슬프구나. 괜찮죠? 그럼 얘도 어떻게 보여? 이렇게 날아가겠네? 조금만 더 구경할게. 얘는 로그 3의 r에 몇 제곱? 세제곱. 쪼개고 나면 3 로그 3의 r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아하, 얘가 n번째까지 오면 어떻게 돼야 돼? 규칙 찾았어요? 1이었더니 개수가 1이죠. 2였더니 개수가 2죠. 3이었더니 개수가 3이죠. n이면 개수가 뭐겠어? n 로그 3의 r에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어차피 로그 3의 r은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얘는 어떤 숫자인 거야. 그냥 일정한 숫자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숫자가 있는 거고 파란색 포인트들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문제가 말하는 이 친구가 곧 식이 어떻게 보이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파란색만 바뀐다. 그러니까 k, 그치? 그 다음에 누구? 네모가 누구예요? 로그 3의 r, 맞죠? 뒤에 더하기 1 이렇게 들어올 거다. 너네들이 시그마 속에 들어있을 거다. 이런 얘기일 거고요. 그럼 문제는 결국에 이 네모를 찾는 거잖아.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모는 밖으로 던져놓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남고 더하기 얘네들은 요렇게 가면 얼마 돼요? 10이 돼서 플러스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결과가 얼마다? 12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부터 10까지 계산하면 얼마였어? 55였죠? 그럼 생각을 해봐. 네모 곱하기 55를 하면 그건 110이어야 되죠 지금. 맞아요? 네모 얼마? 2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끝나는 문제고요. 이거 처음 보면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데 원래 이제 요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죠. 한번 얘기한 적 있거든요.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a에 r에 n-1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등비 수열이 갖고 있던 요 a,n을 가져다가 또 써줄게 그냥. 등비 수열이 이제 a,n이 있으면 얘가 a에 r에 n-1제곱이잖아. 여기다 네가 로그를 만약에 이렇게 붙이잖아. 로그 이렇게 붙이잖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로그 a 더하기 n-1의 로그 r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근데 얘는 어차피 숫자죠. 맞아요? 얘는 어차피 뭐야? 숫자지. 얘는 세모로 할까? 세모 이렇게.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보이냐? 문자로 바꿔볼게. 얘를 어떤 a라고 치고 얘를 어떤 d라고 치면 식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a 플러스 n-1 d 이렇게 보이죠. 이거 정확히 무슨 수열이야?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다른 말로 등차 수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등차 수열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등비 수열에다가 로그를 붙이면 지수가 벗겨지면서 지수가 던져지면서 등차 수열로 바뀌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로그 나오면 대충 그런 뉘앙스 문제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다 이렇게 쪼개서 죄송합니다. 로그끼리 지워버리면 A1은 그대로 고정이죠. 맞아요? 맨 끝에 있는 게 2인지 3인지 4인지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 결국에 얘가 이렇게 정리가 딱 됐었지.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쟤는 지금은 내가 시그마 계산을 했는데 등차 수열의 항공식을 쓰셨어도 상관은 없다. 물론 그게 더 복잡하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오늘 46번은 안 하도록 할게요. 44번, 45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